이 영상이 잠깐 끊겨서 죄송하지만 파일이 3개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어붙이는 기술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보게 될 작품은 뭘 볼 거냐면 만분가라는 작품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상충곡은요 너무 쉬운 거라서 보너스 강의 형태로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건 우리가 처음 보고 어려운 작품들을 먼저 할 거고 만분가를 볼 텐데 만분가에서 02번입니다. 좀 뒤로 넘기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주제, 특징 좀 넘기시면요. 한 3장 넘기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는 주제와 특징과 해제밖에 없지만 일단 만분가의 갈래 먼저 잡아보시면 당연히 가사 배우고 있으니까 가사라고 하는 갈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 작품이 특이한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요 어딘가 잘못을 하면 어딘가로 팔려간다 그걸 유배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만분가라고 하는 작품이 마찬가지 작가가 억울함을 당하고 어딘가로 유배에 가서 쓴 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배가사라고 하고요. 이 만분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유배, 가사의 효시, 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분가가 중요한 작품이 된다. 이 작품의 성격은요. 자기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이런 작품을 쓰지 않았을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한탄스럽고요. 원망스러울 거고요. 비분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텐데 비분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화가 난다, 슬프다 이런 게 비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엄청 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화를 엄청 많이 내다 보면 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복도다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는 것을 비분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주제 볼게요. 귀양산이의 억울함과 연군지정. 잘 봐. 내가 유배가고 귀양한 것도 뭐 같은데 그지 같은데 아직까지 나는 임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제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작품이 될 거고 특징 1번 자연물을 빌려라고 나오는데 자연물을 빌려 네모쳐 보시면 같은 말 자연물에 의탁하여 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요. 결국 자연물에 의탁하였다라고 하는 건 화자가 자신의 성격 또는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고 그리고 자연물을 빌려서 밑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자연물을 통해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2번 고사의 인물을 이용해 화자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 고사의 인물 밑줄 쳐보시면 고사인용이 되겠죠. 고사라고 하는 건 옛날 이야기가 될 거고요. 3번 표면적으로 표면 네모 겉으로 드러나다라는 의미죠. 표면적으로는 밑줄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도 오른쪽 밑줄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으로 쫓겨났다는 설정. 아래 해제 볼게요. 만분가는 작가가 무사화에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전남 춘천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밑줄 조선 전기 단쟁으로 희생된 신하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유배가사의 효시라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가 크다. 원래 어떠한 특정 갈래에서 뿌리가 되는 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작품이에요. 눈으로 볼게요. 만분가는 화자가 1번 천상에서 지방으로 추방 2번 여인의 비유 3번 천상의 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내용. 방금 3개 친 거 있죠? 1번, 2번, 3번. 별표 5개짜리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아래줄 밑줄 3위인곡, 송미인곡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1번부터 3번이라고 하는 게 3위인곡과 송미인곡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럼 결국 여기서 영향을 미친 건 다시 정리하면 화자의 성별은
이별한 여성이다. 두 번째,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충정이 나타난다. 충정이라고 하는 건 충성스러운 마음이요. 세 번째,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론적 구조가 나타난다. 올해 수능 기출이죠. 올해 수능 기출인 작품인데 올해 수능 기출인 작품에 만분가가 영향을 줬고 만분가가 어느 부분을 영향을 줬는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께서 문학적인 관점이나 시야가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고요. 되셨죠? 매번 수업할 때 자꾸 보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뒤에 나와 있는 거 기본적인 내용도 정리하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대략적으로 사이즈 잡은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 거니까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앞에 본문 보시면 보겠습니다. 천상배곡경이라면 첫 번째부터 나오죠. 천상배곡경 특이한 색깔로 색칠해 보시면 지금부터 천상배곡경처럼 특이한 색깔로 색칠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계실 거냐면 임금이 계신 곳, 즉 옥황상제 또는 신선이 살고 있는 천상계의 글을 특이한 색깔로 체크할 거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볼펜 갖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위의 배곡경 11루 어디네요? 12누각은 어디인가? 오세군 5가지 색깔 구름 깊은 곳에 자청천이 가렸으니 자청천 체크하세요. 마찬가지야. 임금이 계신 곳, 옥황상제, 신선이 사는 곳. 아래 현대 어플이 나와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천문. 천문이라고 하는 건 아래 나와 있죠. 구만리 먼 하늘. 엄청 거리가 먼 하늘. 구만리를 꿈이라도 갈똥말똥. 차라리라고 나오죠. 그 차라리 앞에부터 가로 열어보세요. 차라리. 지금부터 나온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게 될 거야.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하고 싶다. 결국 무오사화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전남 순천으로 유배를 갔죠. 그럼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어필하고 증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서라도 나는 임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차라리부터 나올 거예요. 같이 볼게요. 차라리 쉬어져. 차라리 죽어서 억만번 변화해서 억만번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환생한다가 되겠죠. 남산의 늦은 봄에 두견의 넋이 되어 두견 마찬가지 특이한 색깔로 색칠해보세요. 두견 특이한 색깔로 색칠. 지금부터 두견과 같은 색깔로 색칠하는 것들은 뭐냐면 화자가 죽어서 된 분신, 결국 임에게 또는 임금에게 화자의 심정을 전하는 존재들을 지금 두견과 같은 색깔로 색칠할 겁니다. 시어들은요 색깔을 다르게 해서 구분하시면 좀 좋으니까요. 같이 볼게요. 두견의 넋이 되어 이화가지, 즉 백곡가지라고 나오는데 이화라고 하는 단어는 시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화의 흑불일제라고 하는 시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화라고 하는 빈출 어휘들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화가지 위에 밤낮을 못 울거든 삼청동리여 임금이 계신 곳이여 삼청동리의 저문 하늘 구름이 되어 구름이 되겠다고 대놓고 나오잖아요. 화자가 죽어서 된 분신 구름이 되어 바람에 흩날리며 자미궁에 날아올라 자미궁이여 임금이 계신 곳이여 화자가 구름이 돼서 자미궁으로 가고 싶다니까 화자가 가고 싶은 곳은 임금이 계신 곳이겠죠. 날아올라 옥황향한 전내 지척에 나아앉아 현대어플은 안 읽을게요. 필요한 부분만 읽을 테니까 따라보세요. 흉중 가슴 속에 쌓인 말씀 슬컷이 사례리라 가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가로치고 내려왔던 부분이고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얘들아 흉 중에 쌓인 말씀이라고 나오죠. 즉 뭐 진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 임에 대한 충성 또는 임에 대한 사랑 어메이징하게 큽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억울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 무오사와 때문에 억울하게 유배온 거예요. 전 아니라니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와 동그라미 쳐보시면 어와라고 하는 건 현대어로 풀이하면 아라고 현대어 풀이가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아라고 하는 감탄사가 되겠죠. 따라서 영탄법. 이 어와라고 하는 표현은 가사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영탄법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내 몸이 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쳐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라고 하는 게 바로 시적화자가 되겠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고 시적화자가 작품 속에 등장한다.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말다마는 초객 특이하게 네모 쳐보세요. 초객 특이한 색깔로 네모. 초객 특이한 색깔로 네모. 일단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초객의 후신인가? 즉 내가 불원의 후신, 즉 초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원이거든요. 내가 초객의 후신, 죽어서 태어난 환생한 몸인가? 상심, 걱정과 근심도 끝이 없고 가태부 특이하게 칠해보세요. 가태부의 넋인가? 이 가태부라고 하는 사람도 억울하게 죽었대요. 가태부의 넋인가? 한숨은 무슨 일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석의 덤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볼게요. 불어는 전국시대의 말기 초나라의 귀족으로 불우하게 인생을 마친 시인이다. 화함을 도와 삼려대부가 되었으나 소인들의 무고로 2번이나 추방되어 강남을 떠돌다 명라수에서 돌을 안고 투신자살을 했다. 즉 밑줄 시대의 불운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 잘 봐. 시대의 불운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가지고 왔죠, 작가가. 그럼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초객이라는 사람과 가태부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될 거고 결국 화자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럼 결국 화자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가지고 와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이유는 자신도 당파 싸움 때문에 억울함이 굉장히 크다가 될 거고 화자는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야당과 여당의 싸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당파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중국에 나왔던 중국 이야기에 나왔던 고사 속의 인물을 가지고 와서 표현하고 싶은 건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그게 나야. 그게 나고 나도 당파 싸움 때문에 유배를 왔기 때문에 억울해. 그래서 나의 삶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야 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다고요. 이어서 볼게요. 형강은 고양이라. 형강 바로 쳐볼까요? 작가의 유배시입니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임금이 계신 곳은 특이하게 색칠을 했는데 강근본은 형강이라고 하는 공간은 작가의 유배시래요. 그러면 당연히 공간 상에 대립이 나온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작가가 있는 곳 그리고 임금이 있는 곳. 이어서 볼게요. 형강은 고양이라 밑줄 10년을 유락하니. 10년을 유락하니라고 하는 건 결국 유배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백구와 벗이 되어 밑줄 자연 친화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자연 친화라고 보기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거 볼게요.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으나 어루는 듯 되는 듯 아양 부리는 듯 사랑하는 듯 남의 없는 임을 만나 남다른 임을 만나 라고 나오죠. 거기 나와 있는 임 동그라미 쳐보시면 만약에 이 작품의 화자를 여자로 본다면 말 그대로 임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 반면에 작가로 본다면 무오사와 당시 억울함을 자기가 당하고 유배를 갔을 때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성종이 됩니다. 이거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거니까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성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영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문학작품에는 시대 또는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대 현실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금화성 백옥당의 꾸미조차 향기롭다. 여기서 말하는 금화성 백옥당도 마찬가지 체크해보세요. 임금이 계신 곳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얘는 좀 어떻게 보면 보류하는 게 좋긴 한데 거기 나와 있는 현대어풀이 보시면 신선이 득도한 곳에서라고 나오죠. 그럼 결국 신선이 득도한 곳이라고 하면 신선이 있는 공간이니까 임금이 계신 곳이냐 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서 체크 한 번만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색실이라고 나오죠. 오색실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보실까요? 여기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오색실 이음 짧아. 오색실의 길이가 짧아. 임의 옷을 못하여도 임의 옷 내붙여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옷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정성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바다 같은 지규법이요.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추오나 가풀이라 바로 받아보세요. 결국 화자는 임의 옷을 만들어서 바다같이 넓은 임금의 은혜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 백옥 같은 마찬가지 지구법이죠. 인의 마음. 그럼 백옥 같은 인의 마음 비추셔보세요. 백옥 같은 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청렴, 결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난 억울하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임 위하여 지키던 이 밑줄. 임을 위하여 이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나는 임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난 임에 대한 충성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안 밑줄. 장안 어젯밤에 무설이 섞였으니 밑줄 쳐보시면 현대풀이 볼까요? 한양에서 어젯밤 늦가을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가 섞어친다라고 하는 건 저거나 조정의 혼란스러운 모습. 일반적으로 고전작품에서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요. 이렇게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설이는요 간신배라고 하는 의미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필기할 것도 거의 없고 쭉쭉 볼게요. 일모슈즈 해질녘 긴 대나무에 의지하여 취슈 푸른 옷소매가 냉박할사 얇아 차갑구나. 유란 난초를 꺾어쥐고 임 계신 데를 바라보니까 약수 세모. 우리 약수라고 하는 게 가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시조에도 나와요. 일반적으로 약수가 나오는데 전부 다 장애물이에요. 가로막는 장애물. 이어서 볼게요. 약수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아래 현대풀이 볼까요? 약수가 가로놓인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아래 보세요. 해석의 틀. 약수는 중국 전설송 등장하는 강인데 깃털조차 가라앉아 사람은 건널 수 없다고 한다. 우리 몸무게가 깃털이라면 건너갈 수 있었겠죠. 아, 깃털이라도 못 건너가는구나. 깃털보다도 더 가벼우면 건너갈 수 있나봐요.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처럼 가는 밑줄 화자와 임사회를 가로막는 장애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천층란 천층이나 되는 파도 한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백척이나 되는 잠대 위에 올라갔더니 무단한 양각풍이 뜻밖의 회오리 바람이 환해 중에 날이 나니 일어나니 억만장 소위 빠져 하늘 땅을 모르는다. 억만창 깊은 연못에 빠져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겠구나. 노나 흐린 술에 한 단이 무슨 죄며 한 단 밑줄 한 단 밑줄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무음 탐고 진나라 사람이 술에 취한 것에 월나라 사람이 무슨 탓이란 말인가. 월인 밑줄 월인 밑줄. 아래 해석이 더 볼게요. 노나라 술이 묽은 것은 조나라 수도 한 단이 무슨 죄이며 진나라 사람들이 취한 잔이 월나라 사람들이 무슨 탓이냐고 하는 것은 밑줄 어떤 상황과 사건이 상관이 없다. 그럼 결국 나도 억울해. 이런 사례처럼 이게 되겠죠. 그럼 결국 노나라 흐린 술에 한 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무슨 탓고 라고 하는 부분은
가지고 온 이유는 아래 밑줄 무사로 인해 유배된 조이가 자신은 그 사건과 관계가 없으며 억울하게 유배되었음을 토로하는 표현. 결국 마문가에서 뭐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억울합니다, 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를 주장하기 위한 표현 방식 또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상문 모진풀에 옥석이 함께 타니 옥 동그라미 석세모, 옥은 충신, 석은 간신.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이로래라. 오동점은 비에 외기러기가 울며 갈 때 외기러기 가로쳐 보세요. 자연물이 울면서 떠나간답니다. 감정이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니까. 관산만리 길이 눈에 암만 밟히는 듯 청년시 고쳐 울고 팔도 하늘 스쳐보니 화산에 오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화산에 오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밑줄 쳐보시면 새가 이별을 괴로워한대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감정이입의 대상. 망부산전 앞에 서양이 거의 지는구나. 기도로고 바라다가 알력이 진두통과 기다리고 바라다가 시력이라고 하는 눈이 되겠죠. 바랬던가. 낙화 떨어지는 꽃은 말이 없고 벽창 푸른 비난 창문은 어두우니 잎 노른 새끼새들 어이도 그리건자. 잎 노란 새끼새들이 어미를 그리는구나. 8월 추풍이 띠집을 거두으니 빈 긴에 쌓인 알이 수확을 면도타. 빈 새집에 쌓인 알이 물과 불을 면하지 못하는구나. 물과 불 수화 가로쳐 보세요. 물이 많아도 홍수가 나고요. 불이 크면 다 타버리겠죠. 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밑줄 뜻밖의 닥쳐오는 불행.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볼 게 없고요. 시어의 의미나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볼게요. 생리샤별 임과의 이별을 한 몸에 혼자 맞이하니 삼천장 백발이. 삼천장 백발 가로쳐 볼까요? 백발이라고 하는 흰머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예 흰머리가 안 나진 않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짜증이 날 때 새치가 날 거예요. 새치. 여기서 말하는 삼천장 백발이라고 하는 것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유배로 화자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짜증 나겠죠.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생긴 게 삼천장 백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리하이 기도길시야. 하룻밤 사이에 길기도 길어졌구나. 풍파의 헌 배를 타고 바람과 파도에 헌 배를 타고 함께 놀던 저 유더라.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강참 강 위의 하늘에 지는 해의 멀리 보이는 지는 해에 주줍이나 무양한가? 배는 탈이 없는가? 걱정하고 있죠. 친구들아, 너네 해가 지고 있는데 배 괜찮아? 밀거니 혀거니 밀고 당겨서 염해패를 겨우 지나 위험하고 거센 물살을 겨우 지나서 만리붕정을 멀리고 견주더니. 아래 보세요. 이건 현대어풀이 보시는 게 좋아요. 붕새가 날아가는 만리나 되는 길을 멀찍이 바라보다가 바람에 다부치어 바람에 떠밀려서 흑룡강에 떨어진 듯 천지는 끝이 없고 밑줄 어안이 무정하니 별빛 3개 박아보세요. 여기서 어안이라고 하는 글자 가로쳐 보시고요. 여기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래 볼게요. 고전 시가에서는 동그라미 물고기, 그 다음 동그라미 기러기. 어안이라고 하는 게 물고기랑 기러기거든요. 근데 고전 시가에서 물고기랑 기러기는요, 밑줄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 그런데 물고기와 기러기가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인데 어안이 무정하니 마음이 없다, 소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임금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을 길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옷같은 지규법이요. 옷같은 얼굴 그리다가 말려지고 그리워다가 말 것인가? 잘 봐라요. 매화나 보내고자. 매화 가로쳐보세요. 영로를 바라보니 그럼 결국 매화를 임에게 보내고 싶은 건 여기 나와 있는 매화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 화자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보며 옥량명월 옥으로 된 들보에 여보다 낯빛이 진 듯 비치는 밝은 날 예전부터 보다 낯빛이 진 듯하다. 양춘 가로쳐보세요. 양춘이 봄볕이죠. 임금에게 봄볕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임에 대한 걱정이 될 거야. 요즘 같은 이런 추위에 봄볕이 촥 내리비친다면 우리는 온몸이 좀 녹아서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양볕이라고 하는 건 추위나 또는 빛이라고 하는 밝음이 필요한 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양볕, 여기 나와 있는 양춘을 보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매화와 양춘이라고 하는 건 삼위인곡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춘을 언제 볼고 눈비를 혼자 맞아 벽에 넣은 가에 넋조차 흩어지니 내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해서 적시는고. 임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중략. 그 다음에 이 몸이 녹아도라고 나오죠. 이 몸이 녹아도도 앞에다가 적어보실까요? 윤회. 지금부터는 윤회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볼게요.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요. 이 몸이 쉬어져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라. 녹아지고 쉬어지고 혼백조차 흩어지고 공산총루 같이 밑줄. 공산총루 같이 임자 없이 군이다가 밑줄. 잘 보세요. 텅 빈 산에서 해골같이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라고 나오죠. 결국 여기서는 화자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곤륜산 제1봉에 만장숑이 되어서 라고 나오는데, 얘들아 만장숑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체크하세요. 화자가 죽어서 된 분신. 만장숑. 매우 큰 소나무가 되어서 바람배에 뿌린 소리 가로쳐보세요.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청각적 심상. 소리. 임의 귀에 들리기나. 결국 소리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나의 소식을 임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윤회 방법. 오랜 세월 윤회 다시 태어나서 라고 나와 있으니까 윤회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이어서 볼게요. 또 체크할 거야. 금강산 학이래요. 금강산 학도 체크하셔야죠. 화자가 죽어서 된 분신. 금강산 학이 되어 밑줄 12,000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얘들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글이어서 많이 어두울 줄 알았는데 지금 방금 밑줄 친 부분은 내가 학으로 윤회 다시 태어나서 마음껏 솟아오르고 싶다라고 하니까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부정적이고 어둡다라고 해서 아예 상승적 이미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상승적 이미지가 나오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을달 밝은 밤에 가을달 밝은 밤 네모 쳐보세요. 얘는 임과 재회한 순간이 될 거고 실제로 재회하진 않았습니다. 재회를 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재회한다면 가을달 밝은 밤에 만나서 이런 느낌이 되겠죠.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또 마찬가지 소리라고 나오죠. 청각적 심상, 청각적 이미지.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다. 임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도 옥황상제의 처분이로다. 결국 내가 윤회해서 장송, 소나무가 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윤회해서 학이 되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소리라고 말하는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임에게 내 소식을 전달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옥황상제가 허락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결국 옥황상제가 안 해주면 나는 실패하겠죠. 그렇다고 내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는 느낌이 난다라고 해서 체념이라고 설명을 해요. 체념. 체념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상황에서 포기해버리는 걸 체념이라고 하고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럼 그건 극복 의지가 되겠죠. 엄연히 다르니까 두 가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 볼게요.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매화되어 매화가로 치세요. 아까 봤죠? 화자의 마음, 화자를 대리, 즉 대신한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같은 말이야. 화자의 마음이나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나 같은 말. 매화가 되어 설중 눈 속에 혼자 피어 침변을 이외는 듯 임의 베갯머리, 즉 임의 침실 주변을 시드는 듯 주변에서 머무는 듯 월중소영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매화 그림자가 임의 옷에 빛이 얻은 밑줄 쳐보세요. 결국 달빛으로 인해 잘 보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자가 매화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공간이 임의 베갯머리가 있는 침실 주변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 바로 앞에 매화가 피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화면이 달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에 달 때문에 이 매화꽃이 비쳐서 제 눈에 들어오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결국 달빛 때문에 이 매화가 비쳐서 임의 얼굴 또는 임의 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화자는 임에게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임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는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결국 이 매화라고 하는 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매화를 너가 봤으면 좋겠어. 내 마음 알아주세요. 도 될 거고, 나는 평생 너 옆에서 시들더라도 머물고 싶어 라고 하는 메시지도 될 거고요. 어여쁜 가엾은 이 얼굴을 내로구나 반기실까? 동풍이 유정하여 동쪽에 불어오는 바람이 뜻이 있어서 가공을 하면 쳐봐. 암향이라고 하는 건 그윽한 향기인데 매화가 풍기는 그윽한 향기가 되겠죠. 암향을 불어올려 고결한 인의 생애, 고결한 나의 생애를 중림에나 붙이고자 대나무 숲에나 붙이고 싶구나. 이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거 밑줄 치시고요. 자연이라고 적어보시면 조선 전기에 쓰인 가사들은요 전부 다 속세와 자연을 대립적인 공간 또는 대조적인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보시면 현대어 풀이에 속세와 단절된 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 낚싯대를 비스듬히 들고 빈 배를 혼자 뛰어서 백구 건네 한강을 건네저 건덕궁에 가고 지고. 건덕궁도 마찬가지 임금이 계신 곳이야. 임금이 계신 곳. 그래도 한 마음은 그래도 하나의 마음은 위걸에 달려있어. 조정에 달려있어. 내 묻은 누역 속에 님 향한 꿈을 깨어 연기 묻은 누추한 옷 속에 임을 향한 꿈을 깨어서 일편장안을 일 아래 바라보고. 일편장안 즉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를 눈 아래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되겠죠. 외우 굳겨 오리 굳겨 이 몸에 탓일런가. 잘못하든 옳게 하든 나의 탓이다. 이 몸이 전혀 몰라 천도 하늘길이 아득하여 전혀 알 수가 없으니 물을 길도 전혀 없다. 복희씨 64괴 천지만물 상기뜻은. 아래 현대어풀이 볼게요. 복희씨 오른쪽 끝부분 64괴 천지만물이 생긴 뜻을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64괴나 복희씨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가로 열고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공
주나라 문왕의 아들을 꿈에 배워서 자세히 물어보고 싶구나. 하늘이 높고 높아서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는, 너라고 하는 글자 비추셔보세요. 새 보고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도 되겠죠. 너는 알지 않겠느냐? 결국 너는 나의 이 억울함을 알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죠. 어와 영탄법.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 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 어디 어디 울며 할까? 아무나 이 내 뜻을 알 사람이 있다면, 내 뜻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 뜻. 그걸 정리해볼까? 여기서의 내 뜻은 1번 억울함이 될 거고, 2번 임에 대한 충정이 되겠죠. 또는 임금. 아무나 내 뜻을 알 사람이 있으면 백세 교육 만세 상감하리라. 영원토록 사귀어서 영원토록 공감하고 싶구나 라고 말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만문가였고 고전 시가를 보실 때 중간중간 중략이 되기도 했고요. 중략이 되기도 했고 중간중간 제가 현대어 풀이를 보면서 읽어내려간 부분도 있어요. 결국 가사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이 만문가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수업한 내용과 맞물렸을 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오늘 배운 작품과 관련해서 오늘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주 나오는 고전시가 어휘들이 자주 보이실 겁니다. 그 어휘들은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당연히 만문가 배웠으니까 만문가를 복습하는 게 과제고 월금방 화목반이잖아요. 이번 주 목금에는 가사 하나와 교재 맨 뒤에 있는 모의고사 중에 가장 맨 앞에 있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니까 이번 주 목금에는 독서 기출문제집 구매 안 하신 분 구매하시고 131차 푸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1회치 푸셔야 되고 제가 드렸던 EBS 필수 어휘들도 미리미리 보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가사에 나오는 필수 어휘들이 EBS 어휘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같이 복합적으로 응용하시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목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금요일날 1월 1일인데 빨간 날이죠. 수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비대면이라서 동영상 제공은 할 겁니다. 똑같이 동영상 제공을 할 거니까 금요일날 국어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금토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금요일날 들으세요. 금요일날 밀리면 쌓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하셨고 밖에 춥고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어수선한데 몸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